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오징어 기영입니다.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모두 막을 내렸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백미라고 한다면 바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원 탈출 가능한 게임부터 잔혹하기 그지없는 게임까지 어떤 게임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달고나입니다. 라이터를 이용해 설탕을 지져 통과한 한 미녀를 비롯해 혓바닥으로 녹여 우산을 떼낸 성기훈, 살짝 모양이 찌그러지는 정도는 봐주는 등 그야말로 방법만 한다면 가장 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시즌1 모든 게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원이 탈출한 종목으로 등극했는데요. 다만 시즌2에서 성기훈이 꿈에서 본 모양이 등장할 경우 아마도 1위에 랭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거의 워밍업으로 전락해버린 무궁화 꽃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 뒤에 숨어서 눈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발견했던 조상우, 상우의 방법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수했던 기훈은 무려 시즌1 사망자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무려 임산부, 노약자까지 통과할 수 있는 개날먹 게임임을 입증했습니다. 첫 게임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달고나와 함께 가장 쉬운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달고나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있을 경우 살짝 불리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직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게임이 생소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한 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자체는 쉬운 편이지만 생존율이 50%밖에 안 되는 구슬치기입니다. 주최 측에서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닌 참가자들 스스로가 룰을 정하여 상대방의 구슬을 모두 빼앗아 오면 되는 방식이며, 순진한 알리를 속여 구슬을 빼앗은 상우를 비롯해 그냥 새벽에게 모든 구슬을 줘버린 지영, 자신이 질 것 같자 경기 도중 룰을 바꾼 장덕수 등 노약자까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사망해야 되기 때문에 금자나 용식 같은 팀은 꽤나 트라우마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시즌1에서 부부였던 팀은 결국 충격에 못 이긴 나머지 통과한 한 명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게임치고 굉장히 쉬운 줄넘기입니다. 물론 엄청난 높이에서 점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체 건강한 사람이 멘탈을 잘 유지할 경우 전원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요. 아기를 안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기운조차 통과했을 정도이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줄이 빨라지는 편이지만 약물 버프로 살짝 정신이 나간 민수까지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끊어진 부분의 경우 금자나 준이처럼 노약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이전 게임에서 칼에 찔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 순서에 따른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다만 먼저 건너 96번이 넘어오는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기운처럼 말리는 사람이 없을 경우 여기서 최종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룰 자체에 굉장히 허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앞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즌1의 징검다리에 비한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후반전 게임이었습니다. 룰 자체는 쉽지만 실상은 어려운 짝짓기 게임입니다. 반드시 탈락자가 발생되는 게임이며, 짝을 지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거의 몸싸움이나 다름없는 치열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노스처럼 중간에 한 명을 보내버리거나 용석과 금자처럼 완전히 짝을 못 지을 경우 한 명을 빼앗기는가 하면 이미 방에 들어왔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등 정치력과 전투력까지 겸비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방의 개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난이도와는 별개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게임이었는데요. 이전까지 게임들은 전원 생존이 가능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주최 측의 재미를 위해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기운의 신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취침 사이 벌어지는 약자 속가내기입니다. 시즌1에서는 유리병이 무기로 주어졌으며 시즌2에서는 포크가 주어지는 등 정말 제대로 다룬다면 최소 중상까지 가능할 정도인데요. 시즌1에서는 20명 남짓 사망했으며 시즌2에서는 무려 35명이 사망하는 등 꽤나 많은 인원이 탈락했습니다. 노약자와 여성 참가자들이 극도로 불리한 게임이지만 기운처럼 아예 침대 밑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오일남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면 최소 싸움에 말려드는 것은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취침 도중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근력이 떨어질 경우 무조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줄다리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장덕수가 있던 건장한 남성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오일남과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던 성기훈 팀이 가장 불리한 싸움이었는데요. 다만 오일남의 뒤로 눕는 전략과 조상우의 세 발짝 앞으로 가는 전략과 같이 어느 정도 줄다리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경우 양팀 간의 힘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드라마적 허용이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힘 차이를 극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며 노약자를 피해 건장한 남성팀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특히 한꺼번에 10명씩 탈락하는 특성상 무조건 절반은 사망해야 되는 비참한 게임이었습니다. 시즌1에 비한다면 난이도가 살짝 낮은 시즌2의 최종 게임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상우가 새벽을 죽이는 바람에 1대1 데스매치가 되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무려 생존자만 9명에 딱 3명만 죽이면 전원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약물 중독이나 노약자들이 제거 대상 1순위였기 때문에 전투력 못지않게 정치력 또한 강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락 작전으로 다수의 인원이 우승을 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성기훈의 만류로 인해 그만 몸싸움이 일어나 대다수 사망하게 되었으며 결국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은 성기훈 역시 아기를 위해 스스로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등 게임 결과 자체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수의 인원이 살아남는 결과 혹은 성기훈이 이끌었던 결과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정말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숨바꼭질입니다. 현실에서도 무기를 쥔 적을 맨몸으로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칼을 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초에 나가는 문이 있다고 한들 미로 같은 골목에 비싼 문이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천지신명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 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며 설상가상으로 다른 모양의 열쇠 3개를 모아야 문을 열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열쇠 모양을 시작 전에 확인했더라면 3명이 뭉쳐 다닐 수 있으며 1명이 사망하더라도 열쇠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탈출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설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열쇠를 쥔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며 칼을 쥔 사람들 역시 명기와 남규처럼 팀을 짜서 필요 이상으로 학살을 저지를 경우 같은 빨강팀 역시 죽일 수 있는 파랑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쪽 모두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게임인 대바대처럼 살인마의 수를 줄이고 생존자 수를 늘려 밸런스를 맞춘다던가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 방문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여 파랑팀 전원이 단체로 방 안에 들어가 30분 동안 문을 버티고 기다리는 건 어땠을까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5인 6각입니다. 비석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에 모두 소질이 있는 팀원끼리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으로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다른 게임과는 달리 무려 5개 게임을 한 군데 몰아넣은 비상식적인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제한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비석치기나 팽이의 경우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이와는 반대로 5가지 종목 모두 소질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칠 경우 난이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훈팀의 경우 5명 모두 능력치가 뛰어났기 때문에 황인호의 트롤짓을 제외한다면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났으며 현주팀의 경우 리더에 따라 팀원들의 사기나 집중력이 달라지는 등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임이었는데요. 다만 실제 게임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의외로 많은 인원이 성공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즌1 게임 난이도에 정점을 찍은 징검다리입니다. 어떤 것이 강화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50대 50으로 찍어야 하며 확률적으로 모든 다리를 찍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사람은 무조건 사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유리공의 도움으로 강화 유리를 구별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존 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VIP들의 재미를 위해 불을 꺼버리자 판별이 불가능해지는 등 어떻게든 사망자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게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의 생존율은 무려 0.0004% 이하이지만 마지막 참가자의 경우 생존율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순번에 따른 편차는 큰 편이었는데요.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앞사람은 무조건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반란 게임입니다. 약자 속아내기가 끝나고 요원들이 점검을 하는 틈을 타 총기류를 빼앗아 적신을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무려 12명이라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30명이 넘는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참가자 쪽은 9명이 피해를 입는 등 진행 과정만 놓고 본다면 참가자 쪽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현주의 활약이 대단한 게임이었는데요. 총기류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 카메라를 모조리 박살내는 등 기세를 몰아간 1등 공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프론트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대호가 총알을 수급했다고 한들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시즌1 최종 게임이었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공격과 수비로 나뉘어 진행되었지만 실상은 개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행동 불능 상태에 이를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경기로서 정신과 체력 소모가 가장 큰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폭력도 가능하며 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노약자, 임산부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며 상우나 현주, 프론트맨 같은 신체 건장한 전투력에 능한 참가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당시 기훈이 상우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456억을 포기했으나 상우가 자살한 탓에 기훈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역대 가장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자신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무궁화꽃은 다 같이 통과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어질 미국 버전에서 미국인들은 과연 이 게임을 얼마나 잘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